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교수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대면 강의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어서 이번 주는 또 부득이하게 아, 인터넷으로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전 시간까지 형사소송에 의의 법원,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역사, 형사소송의 구조와 이념, 그리고 수사의 기본 이론, 수사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일체적 수사기관으로서 이 경찰, 일반 경찰과 특사경이 있다. 그리고 검찰이 있고, 작년부터 2021년부터 공수처가 설립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선거 있고 나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금방 폐지되거나 제도가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공수처의 수사 범위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독점적 지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또 공약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산에 가서 수도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할 때, 헌법이 바뀔 때는 물론이고, 정권이 바뀔 때에도 항상 그 새로운 정부의 어떤 공약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재 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네, 공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가 조금 크게 해서 네, 교재 너무 커졌는가요? 제 85페이지에 있는 네, 표를 가지고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에 대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이 사건이 발생을 하면 초동 수사기관인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이제 사건이 발생된 경우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개시하게 되죠. 개시하게 되는데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 통상 수사에 단서라면 고소고발, 인지, 변사체 검시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변사체 검시하는 경우, 불신검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을 찾아내는 경우, 풍설이나 언론 기사를 보거나 세평을 듣고 수사를 하는 경우, 인지수사를 할 때는 풍설, 기사, 세평, 또는 첩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타인의 체험에 의한 경우에는 고소고발, 범인이 스스로 자수를 하는 경우, 또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 범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되고 고소고발이나 자수가 있으면 통상 인지서를 작성하죠. 입건이라고 하는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면 그 사건 번호가 들어갑니다. 검찰은 형제번호, 그다음에 경찰의 경우는 사건 번호가 들어가서 이렇게 수사가 되는 것이고 수사가 되면 이제 범인을 잡는 게 중요하죠. 체포 구속. 우리나라는 인신구속에 관해서 체포와 구속으로 나뉘어져 있고 증거 수집을 해서 피의자 신문 불러서 조사하는 것, 참고인 조사하고 압수수색 검증, 실형 조사를 하는 것이고 영장주의가 이제 인신구속에 관한 거, 인신에 관한 것과 물적 증거에 관한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영장주의가 있고 예외가 규정되어 있고 형소법에 다 배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병 확보를 해서 체포 구속을 하는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체포는 세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체포와 구속 이렇게 체포는 48시간, 구속은 사경은 10일, 검찰은 10일 플러스 10일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국가법에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2021년부터 경찰이 제1차 수사 종결권을 가졌다.
그래서 종이를 가지면 검찰에 송부해서 검찰에서 한 3개월 정도 보고 도로 그대로 종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기소하는 경우는 종결해 버리는 것이고 이제 송부했다가 돌아오고 검찰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하는 것이고 경찰과 검찰로 특사경도 비슷하니까 보시고 검찰은 이제 사건까지 수리를 하죠.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 단서 6대 범죄 이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근데 6대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령을 넓히면 검찰의 일차 수사권이 늘어나는 것이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기능은 일차적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를 수사 지휘에서 통제하는 것이지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 원칙은 아니다. 라는 것이 저희 소견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뭐 90, 원래도 97, 8% 정도 하고 있고 2, 3%만 검찰이 하는데 이 경찰의 수사, 인권 보장이 되도록 지휘하고 통제하고 법률적 지도를 하고 그런 것이 검찰의 기능이지 검사들이 앞에 나서서 일차적 수사를 많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적 물적으로 보면 신병 확보해서 똑같죠 경찰하고 그다음에 증거 수집하는 경우 그다음에 수사의 종결을 기소 불기소 그죠? 여기 수사를 종결함에 있어서 검사 사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건이 오면 형제번호가 들어가면은 이제 올해 2022 형제 메토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서울중앙지검 메토 이렇게 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구속 공판하는 경우 구속 공판하는 경우가 있고 벌금형을 청구하는 것은 구약식이다. 벌금형이 발령되는 경우죠. 불기소 처분은 협의의 불기소 처분이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이렇게 돼 있고 혐의 없음은 이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범죄가 원래 안 되는 경우, 범죄가 원래 안 되는 경우는 제가 검사할 때 해보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증거 불충분으로 결정문을 쓰고 판사도 이제 무죄를 쓸 때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쓰는데 무죄 판결문 쓰기가 어렵듯이 검사도 혐의 없음 결정문을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결정문을 보면 그 사람이 실력 있는 검사인지 없는 검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혐의 없음, 죄가 된 공소권 없음. 그 다음에 죄가 있더라도 용서를 해주는 경우죠. 합의가 됐다가 초범이거나 산이 경미하고 합의가 되거나 반사가 있거나 하면은 기소유예. 본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초범으로 산 경미하고 피해복되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그 경위 및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그 소출 위험이 상당하여 기소유예한다. 이번에 하나에 기소유예한다. 보통 기소유예는 한 번 정도 하고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또 비슷한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보통 구약식 하거나 소년 같은 경우는 소년부 송치를 하죠. 그다음에 각하라는 제도가 원래 없다가 96년 뭐 그 정도경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 택도 없는 사건 고소고발이 많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뭐 검찰이 사건 처리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는데 고소고발장을 받아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피의자가 없는 경우 소재 발견을 못한 경우에는 기소중지. 그 다음에 참고인 중지도 원래 기소중지였는데 참고인의 진술을 들어야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참고인 중지를 하는데 이거를 기소중지에 같이 넣어놓으니까 아니 나는 여기 있는데 참고인이 없을 따름이지 내가 왜 기소중지냐라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참고인 중지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공소보류는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송치 결정은 이제 소년부 송치, 소년부 송치가 가장 많고 가장 보호 사건, 성매매 사건. 그다음 이송은 통상 맨 처음에 딱 관할을 보고 관할이 없으면 이송해버리고 그다음에 군대 사건은 군검찰로 송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86페이지, 86페이지에 수사의 단서.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언제든지 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수사기관이 공정성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큰 폐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의하면 현행범 체포, 고소, 고발, 자수, 편사체 검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신검문, 직무질문 이런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사, 신고, 풍설, 그다음에 인지하는 경우, 화재 사건, 교통 현장, 교통사고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수사기관 자신의 책임에 의한 경우와 타인에 의한 책임에 의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통상 범죄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사를 주로 하는데, 내사란 말 쓰지 말자. 내사자는 쓰지 말고 피혐의자라고 쓰자라고 그런 때가 한번 있었는데, 요즘은 다시 내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풍설이 있다, 어떤 첩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벌써 뭐 사건 번호를 넣을 수가 없고 피의자로 입건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 입건하기 전에 풍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변사자의 검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체를 보고 오간의 작용에 의해서 이 양반이 범죄 혐의로 사망했느냐, 자연사했느냐, 그죠?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검시. 눈으로 이제 보는 거죠. 통상적으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체를 이렇게 보고, 이거 뭐 부검을 해야 될 것인지, 뭐 자연사인지, 확인하는 거죠. 옛날에 중앙지검에서는 공보위, 군대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군의관을 한 명 서울중앙 형사사무부에 데려다 놓고 이 검시관으로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봐서 이 범죄로 인해서 사망했는지 좀 애매할 때는 이제 부검을 하죠. 사체 해부라고 하는데 부검을 합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 우리나라는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그 일체로 실무상 일체 하나의 영장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부검영장을 발부받아서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 검시하여 사인 규명 후 타살의 혐의 없으면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검사가 지휘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검사 직접 부검 예정이니 준비 후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부검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부검이 준비해서 검사가 부검을 지휘해서 옛날에 시체 부검할 때 그렇게 많이 제가 했습니다. 이 검시의 대상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 변사체죠. 변사체인데 변사자라 하면 노쇠,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거나 병으로 인해 돌아가신 등 자연사가 아닌 부자연사로서 범죄로 인한 사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체를 변사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이 있어서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칼을 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유족들이. 그런데 어지간하면 부검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제가 가서 경험에 의해서 보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는 부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족들이 강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강렬하게 반대해서 제가 설득을 하죠. 이분이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국가가 밝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설득을 해서 부검을 다시 실시했는데 부검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구업영장,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 거니까 방해하는 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뭐 비대면 강의 하다 보니까 전화도 오고 하네요. 자, 불신검문 들어가겠습니다. 불신검문. 이제 80년도에 대학 다니면서 불신검문 많이 당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뭐 군사정권 시대다라고 해서 데모를 많이 하고 하니까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정지시켜서 질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사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찰 자용을 말한다 이렇게 하죠. 이게 경찰 예방행정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기본권 침해 막 끌고 가는 거죠. 국민을 끌고 가니까는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수사에 관한 것은 사법경찰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것은 범죄 예방과 진압은 행정경찰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분명히 나눠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지 않으면 조금 범죄 초동 수사 단계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나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참 어려운데 이 경찰 조직이 뭐 이런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기재를 해놨고, 그래서 범죄 예방과 이 진압 이외에 또 수사까지 되기 때문에 경찰관 정치집행법상 수사까지도 함께 한다. 그래서 이제 범죄 예방과 수사가 좀 나눠라.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사경을 나눠서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경찰에서는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분리가 안 돼서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경찰관 정치집행법에는 수상, 거동, 기타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뭐 이런 사람은 불신검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또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게 아주 수상 거동, 뭐 지나가는 사람도 너 수상하다라고 하면 이게 판례에 의하면은 불신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첩보나 지식을 활용해서 대상죄인지 여부를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렵지만 또 이걸 보면 또 너무 명확치가 않아서 이게 고무줄 잣대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돼서 불신검문할 때는 정지, 좀 잠깐 서보세요.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뭐 어디 가십니까? 뭐 누굽니까? 신분증 좀 봅시다. 뭐 그렇게 하죠. 통상.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경찰관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서 수수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뭐 전투 경찰이 뭐 100명, 200명 서 있고 한데 뭐 당신 어디 가시오? 좀 봅시다. 가방 좀 봅시다. 라고 할 때 이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형소법 199조에 의한 임의동행과 다릅니다. 달라서 어디 좀 갑시다. 이상한 사람 보고 당신 어디 좀 갑시다 라고 이제 팔짱 끼고 딱 가면 이게 못 가겠다라고 치고받고 싸워서 공직방으로 오는데 공직방 무죄가 옛날에 무지하게 많이 났습니다. 이게 이미 against one's will 누구 의사에 반하여는 안 되고
자발적으로 가는 그런 동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당신 안 가면 뭐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하면 그 정도 되면 이미 뭐 긴급 체포의 단계로 갔다고 봐야 되고 지금 갑시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안 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아주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건이 되고 나면 치고받고 하는 사건이 많이 납니다. 신문에 가면. 자, 그리고 가방 좀 봅시다. 뭐 흉기, 칼이나 뭐 좀 있는 것 같아서 불신 검문을 하다가 정지해서 질문 심층 봅시다 라고 한 다음에 저는 뭐 관악서 아무 형사입니다. 봅시다 라고 하는데 흉기, 물건 소지를 밝히기 위하여 거동 불심자의 책이 휴대폰을 소지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미국 판례에도 문제가 많아요. Stop and Frisk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데 잠깐 정지해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데 탁탁탁 쳐서 이렇게 손으로 탁탁탁 쳐서 몸에 뭐 칼 같은 게 있는지 이렇게 만지는 것이 허용될 것이냐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뭐 이상한 살인사건이 났는데 뭐 이상한 물건을 들고 간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준현행범인 체포 절차에 준해서 배포 검사가 허용돼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일반론으로는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방 좀 봅시다. 옛날에 가방 좀 봅시다 해서 가방 많이 보여줬는데 그죠? 대피 행위라는 것은 외표 검사를 넘어서 주머니에 손 넣거나 가방을 직접 열어본다거나 그죠? 꺼내보거나 뺏거나 뭐 이런 거 개피 이런 건 프라이버시의 과도한 침해죠. 이런 건 인정되지 않지만 잠깐 열어봅시다. 뭐 칼이 있는지 봅시다. 라고 했는데 열어 보여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미국에 제가 올랜드 플로리다에 가니까 거기도 가방을 열어보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미국 사람도 다 열어보이고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건이 되면 아주 따지기가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자동차 검문이라는 것은 이제 음주운전 같은 거, 음주운전 하기 위해서 하는 교통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떤 장소를 정해가지고 범죄 예방이나 검거를 위해서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경계 검문도 있고, 군대 있을 때 보면은 무장무비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각 헌병들이 차 전부 세우고 올라와서 일시 검문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그래서 특정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를 정지시키거나 잠깐 내리십시오. 그래서 뭐 잠깐 내리면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법무관으로 있을 때 보니까 그 전방에서 긴급 수배 검문, 뭐 누가 탈영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경험상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잠깐 하였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고소, 범죄의 단서로서는 뭐 고소고발, 인지, 풍설, 반사체 검시 등이 있는데 일반 민사적 성격을 가지는 그런 경우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